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 방법 중에서 수익 매매를 할 때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동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할 매매 전략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추구하는 매매 방법도 모두 다를 텐데 저는 한 번에 큰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을 모아가는 형태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 종목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들어가면 주가가 오를 때 확실히 수익금이 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들어간 종목은 손실의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추가로 자금이 묶이면서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도 더불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박나는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작은 수익을 모아가는 매매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매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과연 최적의 분할 매수는 어떤 비중과 또 어떤 비율로 종목에 접근하면 좋은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비법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각자 본인의 매매와 한번 결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설명드릴 분할 매수의 대원칙은 바로 333 법칙입니다. 우선 규칙만 보자면 아주 간단해 보이죠? 여기서 첫 번째 3은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횟수라서 3분할 매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은 반대로 매도 횟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청산할 때도 3번 분할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3% 단위로 매도 구간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333 규칙 자체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전 매매에서 종목에 진입해보면 이게 또 마음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에 진입하고 나서 운영의 기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준비된 예시를 보면서 333 분할 매매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면서 효율을 높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주가 흐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1차 매수를 했던 위치가 만약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1차 고점에 했던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 첫 번째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를 바랬지만 결국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 333 기법에 따라 이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단가 위치가 생기겠죠. 첫 번째 매매와 두 번째 매수 중간 정도, 여기가 현재 평단가 위치가 될 것이고요.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보니 주가가 반등하지 않고 추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는데 운 좋게 이번에는 가장 최저점, 단기 저점 위치에서 마지막 3차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수 평단가는 조금 더 아랫부분, 이 정도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매도할 기회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333 분할 매매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본전에서 1차 매도를 진행하라는 것인데요. 주가가 매수 평단가 위치 부근에 왔을 때 본전 위치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1차 매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1차 매도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한 비중만큼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혹은 바로 반등하더라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여기에서 1차 매도를 하게 되고 이후 첫 번째 3% 구간에 진입하게 됐을 때 2차 매도, 그리고 다시 3% 구간, 전체적으로는 수익 구간 6%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3차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전체 물량을 청산하고 종목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 수익률은 누적 평균 수익금으로 4.5% 구간의 총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매매의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같은 차트 흐름에서 매매 위치가 조금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포착했던 시기가 대략 이 정도 부근이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는데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상승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1차 매수를 진행하는데 그 위치가 첫 번째 고점이 도달하기 바로 직전 정도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결국 3% 구간에 도달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 구간에 있던 종목이 다시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333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매수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매수 위치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 여기에서 2차 매수를 진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단가가 나오고요.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 중간 정도, 여기가 평단가 위치가 될 것이고요. 이후에 주가 흐름을 계속 살펴보는데 뭔가 바닥을 찍은 듯 하면서 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3차 매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3차 매수가 평단가 직전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매수 평단가는 조금 더 낮은 위치가 될 것이고 3차 매수를 진행했던 구간에서 거의 본전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3 규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본전 구간을 돌파할 무렵 약수익 구간에서 1차 매도를 꼭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1차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수익 금액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종목 비중을 줄이면서 나머지 차익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시라도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주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3% 구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매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후에 남은 비중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트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 6% 구간에 도달하면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마지막 물량을 청산하고 전체 누적 수익률은 4.5%나 5% 구간에서 수익금을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N자형 패턴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든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차트 형태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에서 매매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모양을 보시면 고점에 있던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반등 위치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다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고점은 오히려 전고점보다도 약간 더 낮은 그런 위치에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오다가 결국 반등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차트 흐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종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 매수를 진행했던 위치가 고점에 하락이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매수는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락하던 중간 부근에서 이렇게 2차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반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마지막 3차 매수는 바닥에서 반등하기 직전 최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평단가는 같은 비중으로 3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중간, 여기 정도가 매수 평단가가 되겠죠.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결국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본전 근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33 분할 매매 규칙에서는 첫 번째 본전 위치에 주가가 도달할 때 꼭 일부 물량에 대해서 1차 매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차 매도를 진행하고 종목 비중을 조금 줄였는데요. 이후에 주가 흐름은 반등을 하지 않고 결국 추가 하락이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1차 매도한 비중만큼 예수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최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4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 평단가는 조금 더 낮은 위치가 되겠죠. 이 부분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이후의 차트 흐름 계속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저점보다는 분명히 낮은 위치가 되었지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평단가가 다시 한번 본전 위치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33 규칙에 따라 저희는 또 한번 매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매매를 정리해보자면 총 4번의 매수가 있었고 2번의 매도가 있으면서 평단가는 낮아진 상황인데요. 우선 매도한 만큼 비중이 덜어졌으니까 매수 마크 2개를 쥐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구간에서 본전이기는 하지만 2번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 예수금 증액 없이 현재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확보해 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최저점 구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매수 기회를 잘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최저점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평단가가 또 낮아지게 되겠죠. 이번에는 평단가가 대략 이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본전 위치가 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본전 매도를 하고 비중을 축소한 뒤에 이후에 추가 매수가 나올 경우 차익 실현, 혹시나 계속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 다시 한번 확보된 예수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전 구간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두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여러분들은 이러한 차트에서 계속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주가가 곧장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조금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상승을 하지도 않고 언제나 하락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분할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33 매매 기법을 도식화된 차트 예제에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매매했던 실전 매매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오랜 기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중순부터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상승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매매 마크를 보면 지난 5월 20일 제가 1차 매수를 진행하고 그 다음날 2차 매수를 진행했는데 뭔가 흐름이 좋지 않은 듯해서 바로 일부 물량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3차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전날 매도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마지막 3차 매도는 이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차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남은 비중이 2번 매도할 수 있는 비중밖에 안 남았고요. 이 매도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중에 3%, 6% 구간별로 2번 진행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1차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바로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매도한 게 아니라 2번 분할 매도를 했는데요. 분봉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저는 333 분할 매매 기법에서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그 비율을 조금씩 변경하는데 최근에는 335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번의 분할 매매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되 수익 구간을 3%에서 5%로 조금 상향을 하고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3%로 다시 낮추고 이러한 형태로 매매 기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종가에 진입을 했다가 오늘 시초가 부근 5%에서 1차 매도 그리고 10% 구간에서 2차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7.5% 매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했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했겠지만 우리 기술은 어제 1차 매수를 하고 나서 곧장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보유 물량이 돼서 분할 매도를 한 것이고요. 만약 하락한 종목이었다면 오늘 2차 매수 계속해서 3차 매수를 하고 333 또는 335 기법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요. 다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더즌이라는 종목 살펴볼게요. 더즌도 지난 2주 동안 2번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일봉 차트상으로는 한 번에 사고 또 한 번에 매도 또 어제 오늘에도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매도 이렇게 단일 매매로 보이겠지만 결국 분봉 차트상 335 기법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5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화면 왼쪽에 매도 마크를 보면 6월 9일 이틀 전 매수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도는 5%, 두 번째 매도는 10%에서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차트 오른쪽을 보시면 어제 종가에 다시 한번 1차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오전 시초가 부근에서 5%에 도달해서 1차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차트에 자세히 보시면 분홍색으로 점점점 표시가 이렇게 있는 구간 보이시죠? 현재도 남은 분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이나 모레까지 계속 종목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했던 비중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곧장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10% 구간 또는 6% 구간에서 마지막 비중을 청산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2차 매수를 진행할 기회를 주지 않고 종목들이 곧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날에 걸쳐서 매도가 이루어진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코나아이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매매 마크를 보면 1차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 두 번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모두 종목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날 다시 한번 종목에 진입을 했고요. 다음날 2차 매수를 진행했는데 장중에서 짧게 5% 구간에 도달해서 바로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했고 이후에 며칠이 흘러가면서 추가 하락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제 10% 구간에 도달해서 마지막 물량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박스권 횡보 중에서도 여러 번 매매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 차익 실현과 예수금 확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이 높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도식화된 예제 설명에서 N자형 차트 패턴의 매매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비슷한 매매 차트가 있어서 조금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SK 이터닉스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차트 모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하다가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N자형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우선 매매했던 매매 마크를 볼까요? 1차 매수가 지난 5월 20일 N자형 차트의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하락해서 2차 매수, 그 다음날 또 하락해서 3차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1차 매도 마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 1차 매도가 수익 구간이 아니라 제가 매수했던 평단가 위치, 본전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차 매도는 첫 번째 3% 구간에 도달했을 때 2차 매도, 그리고 다음날 6% 구간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물량을 청산하면서 종목 차익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경우 종목 사이클은 조금 길 수 있지만 분할 매도를 하면서 목표 수익 구간까지 안전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강하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나서 곧장 상승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333 분할 매수 기법 잊지 않고 매매를 이어간다면 혹시라도 하락장이 나오거나 조정기간에 들었을 때 보다 안전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33 분할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승장에서는 매매 회전율을 높이고 하락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기법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던 방법과 잘 한번 결합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매 기법으로 다시 한번 승화한다면 아주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가 항상 성공 투자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